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려는데 손이 떨리고 말을 하려 해도 혀가 꼬여 이상한 소리만 나온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몸이 말을 안 듣는 공포, 사랑하는 가족과 더 이상 대화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50대 중반의 김영철 씨는 늘 건강하다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믿음직한 동료였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즐기던 평범한 가장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얼굴 한쪽이 저리더니 다음 날 아침 그는 반신불수로 병원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고 김영철 씨는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뇌졸중은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가 아니에요. 수년간 쌓인 잘못된 생활 습관이 조용히 경고를 보내지만 우리는 종종 이를 무시하죠.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저는 이승호 85세의 의사입니다. 지난 50년간 의료 현장에서 3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며 뇌졸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이라는 후회.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단 5분 작은 실천을 시작하면 여러분의 혈관과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50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단계별 지도입니다. 제 환자 중 62세 정미경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정미경 씨는 매일 아침 시장에서 채소를 사고 이웃들과 수다를 즐기던 활기찬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을 느끼고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아들이 빠르게 119를 불러 병원에 도착했고 정미경 씨는 놀랍게도 몇 달 만에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지금은 다시 손주들과 공원에서 웃으며 산책하신답니다. 정미경 씨가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바로 때를 놓치지 않은 대처와 예방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건 3가지입니다. 첫째, 뇌졸중의 경고 신호를 정확히 알아채는 법. 둘째, 골든타임 안에 생명을 구하는 방법. 셋째, 매일 5분으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실천법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이 영상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오늘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로 가득 차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함께 뇌졸중을 막는 여정을 시작해봅시다. 먼저 뇌졸중이 무엇이고 왜 위험한지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뇌졸중이 도대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뇌졸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에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 혈액이 흐르지 않는 경우이고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 뇌 안으로 피가 새는 경우죠. 비유하자면 우리의 뇌는 맑은 호수와 같아요. 그 호수에 한 줄기 흙탕물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전체가 오염되죠. 뇌는 물처럼 연약해서 혈액 공급이 단 몇 분 끊겨도 신경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통증이나 불편함이 아니에요. 말하는 능력, 걷는 능력, 심지어 가족과의 추억을 만드는 능력까지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AA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1,500만 명이 뇌졸중을 겪고 그중 600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40대와 50대 젊은 환자가 점점 늘고 있어요. 예전엔
나이 들면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제 환자 중 48세 이현수 씨가 있었어요. 그는 IT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며 스트레스와 야식을 달고 살았죠.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라며 혈압약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더니 쓰러졌어요. 뇌경색이었죠. 다행히 빠른 치료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달랐을 텐데요. 여러분, 이현수 씨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뇌졸중은 숙명이 아니에요. 일본과 북유럽 사례를 보면 체계적인 예방으로 뇌졸중 발생률을 크게 낮췄습니다. 일본에서는 정기적인 혈압 관리와 저염 식단이 보편화되면서 뇌졸중 사망률이 3%나 줄었죠. 북유럽에서는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으로 젊은 층의 뇌졸중 위험을 낮췄고요. 이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뇌졸중은 막을 수 있는 질병이에요. 제가 50년간 의사로 일하며 만난 환자들, 그중 70% 이상이 예방법을 실천한 뒤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제 환자, 70세 박정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매일 짠 반찬을 즐기시고 고혈압이 있어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더니 쓰러지셨죠. 뇌경색이었어요. 가족들이 당황하며 119를 불렀고 다행히 빠른 대처로 할머니는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20분 산책을 하시고 짠 음식을 줄이셨죠.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선생님, 그때 몰랐다면 손주들 결혼식도 못 볼 뻔했어요. 여러분, 박정희 할머니처럼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죠?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뇌졸중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걱정 마세요.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단계별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비결, 바로 다음 파트에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뇌졸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뇌졸중은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생활 습관이 뇌졸중의 씨앗을 뿌립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그리고 스트레스, 이 6가지가 뇌졸중을 부르는 주요 원인입니다. 비유하자면 뇌졸중은 갑작스러운 총성이 아니라 오랫동안 장전된 총이에요. 방가쇠가 당겨지기 전 이미 총알은 준비되고 있었죠.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좁히고 동맥경화가 혈전을 만들면서 뇌로 가는 혈액의 길이 막힙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몇 년, 심지어 몇십 년에 걸쳐 서서히 쌓이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원인들을 우리가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제 환자, 55세 최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민수 씨는 사무직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밤늦게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퇴근 후엔 짠 라면이나 치킨 같은 음식으로 하루의 피로를 달랬죠. 운동, 바쁜 일상에 치여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혈압을 재봤는데 160이 넘더군요. 그의 뇌혈관은 검사 결과 70대처럼 노화돼 있었어요. 최민수 씨는 놀라서 물었죠. 선생님, 저 아직 50대인데 왜 이렇게 됐나요? 저는 대답했어요. 민수 씨, 지난 15년간의 생활 습관이
혈관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다행히 그는 제 조언을 듣고 식단과 생활을 바꿨고 지금은 아침마다 공원을 걷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최민수 씨처럼 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이 뇌졸중을 부르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계속 부담을 주고 결국 혈관이 약해지거나 막히게 되죠. 두 번째, 당뇨와 고지혈증. 혈당이 높거나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관 안쪽에 기름때처럼 플라크가 쌓입니다. 세 번째, 흡연과 음주. 담배 한 개비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소주 한 잔도 혈관 건강을 망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유발해 뇌졸중 위험을 키웁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위주의 서구식 식단은 뇌졸중 위험을 30%나 높입니다. 반면 채소와 생선, 올리브 오일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은 그 위험을 20% 낮춘다고 해요. 여러분, 짠라면 한 그릇 대신 연어 샐러드를 선택한다면 그게 혈관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제 환자 중 62세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도 기억나네요. 박영자 할머니는 매일 반찬으로 젓갈과 김치를 드시며 한국 사람인데 짠 음식이 어때서?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고혈압 때문에 늘 피곤했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을 느꼈죠. 다행히 미니 뇌졸중 TIA이었고 병원에서 빠르게 치료받아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어요. 그 후 할머니는 저염 식단으로 바꾸셨고 매일 아침 20분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3개월 뒤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요즘은 손주들과 놀아도 숨이 안 차요. 10년 젊어진 기분이에요. 여러분, 박영자 할머니처럼 작은 변화로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고혈압은 가정용 혈압계로 매일 체크하면 관리할 수 있고 당뇨와 고지혈증은 식단 조절로 예방할 수 있죠. 흡연과 음주는 줄이고 스트레스는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작은 변화들이 뇌졸중 위험을 4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저녁 메뉴를 정할 때 기름진 치킨 대신 채소와 생선을 골라보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거예요.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원인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다음 파트에서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매일 5분만 투자하면 되는 쉬운 습관들로 여러분의 혈관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뇌졸중을 예방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뇌졸중의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 그 원인을 줄이는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까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줍니다. 제가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시작한 작은 습관이 내일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죠. 그 이야기를 하나씩 나눠볼게요. 60세 이정숙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정숙 씨는 늘 피곤하고 숨이 차서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진료실에서 혈압을 재보니 150이 95 고혈압이 분명했죠. 저는 그에게 간단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정숙 씨, 매일 아침 30분 동네 공원을 걷고 짠 반찬을 조금 줄여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3개월 뒤 이정숙 씨가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몸이 10년 젊어진 것 같아요. 손주들과 공깃놀이도 할 수 있어요. 그의 혈압은 120대 80이 이하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정숙 씨가 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루 30분 걷기와 저염 식단, 그게 전부였죠. 여러분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고혈압 관리부터 시작합시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적이에요. 혈관에 계속 부담을 주다 보면 언젠가 그 부담이 혈관을 막거나 터뜨립니다. 집에서 가정용 혈압계를 사용해 매일 아침 혈압을 측정해 보세요. 정상 혈압은 120/80 이하입니다. 만약 140, 90 이상이라면 지금이 바꿀 때예요. 제 환자 65세 김영수 씨는 매일 아침 혈압을 체크하며 식단을 바꿨습니다. 짠 젓갈 대신 채소 반찬을 늘리고 국은 싱겁게 끓였죠. 2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는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라며 웃으셨어요. 여러분도 냉장고에 메모를 붙여놓고 아침마다 혈압을 확인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혈관을 살립니다. 두 번째, 당뇨와 고지혈증 예방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혈관의 기름때처럼 쌓여요. 치킨, 돈가스 같은 튀김 음식 대신 올리브 오일로 조리한 채소나 견과류를 드세요.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 한 줌이 콜레스테롤을 10%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제 환자 58세 박미영 씨는 매일 저녁 삼겹살을 즐기셨지만 혈액검사에서 고지혈증이 발견됐죠. 저는 그에게 미영 씨, 삼겹살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대신 고등어 구이나 아몬드를 드셔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3개월 뒤 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제 기름진 음식만 보면 속이 답답해요 라며 웃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메뉴에 채소 한 접시를 추가해 보세요. 그 선택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 한 갭이, 소주 한 잔이 혈관을 얼마나 망치는지 아시나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금연 후 5년 안에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소주 한 잔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한 잔이라도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일으키죠. 62세 최영호 씨는 매일 저녁 소주 2잔을 즐기셨지만 뇌졸중 경고 신호를 겪고 나서 술을 끊으셨어요.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기 시작했죠. 6개월 뒤 그는 몸이 가볍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술잔 대신 물 한 잔을 들어보세요. 그게 혈관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망칩니다. 하지만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제 환자 55세 윤지영 씨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영 씨, 하루 10분 집 근처 공원을 걸으며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10분 산책을 시작했고 2개월 뒤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요즘 잠도 잘 오고 짜증도 줄었어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명상이나 산책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20% 낮춘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창문을 열고 10분만 걸어보세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이 모든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 5분, 10분의 작은 실천이 쌓여 여러분의 혈관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정숙 씨, 김영수 씨, 박미영 씨, 최영호 씨, 윤지영 씨, 모두 평범한 분들이었어요. 그들은 단지 작은 변화를 선택했고
그 결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냉장고 문에 혈압 체크 메모를 붙이거나 저녁 메뉴에 채소를 추가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원인을 줄였다면 뇌졸중이 올 때 어떤 신호를 알아야 할까? 걱정 마세요. 다음 파트에서 뇌졸중의 경고 신호를 정확히 파악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신호를 알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몸은 우리에게 미리 경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면 생명을 구할 수 있죠. 이 신호를 모르면 소중한 가족과의 시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뇌졸중의 경고 신호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 간단한 지식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먼저 뇌졸중의 경고 신호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FAST라는 단어입니다. 얼굴, face, 팔, arm, 언어, speech, 시간, time. 이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at 1휴를 부르셔야 합니다. FAST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얼굴, face. 얼굴 한쪽이 갑자기 처지거나 비뚤어지면 주의하세요.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지어봤을 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게 신호일 수 있어요. 두 번째, 팔, arm. 한쪽 팔이 갑자기 힘이 없거나 저리면 위험 신호입니다. 양팔을 들어 올렸을 때 한쪽이 내려간다면 그건 뇌졸중이 경고하는 목소리예요. 세 번째, 언어, speech, 말이 어눌해지거나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시간, time.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시간이 생명입니다. 즉시 119를 부르고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이 네 가지 신호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뇌졸중의 위험에서 한 발짝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65세 오영미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오영미 씨는 동네에서 늘 활기차게 시장을 다니시던 분이셨어요. 어느 날 아침 밥을 먹다가 갑자기 입이 살짝 비뚤어지는 느낌을 받으셨죠. 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말을 전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뇌경색이었죠. 가족들이 급히 병원으로 모셨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 후유증이 남았어요. 오영미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때 그 작은 신호를 알았더라면 손주들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어요. FAST를 기억하면 오영미 씨 같은 후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많은 분이 만성두통이 뇌졸중의 전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만성두통은 보통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진짜 뇌졸중 신호는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얼굴 한쪽에 마비,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 빠짐, 갑작스러운 시야 손실, 그리고 심한 어지럼증. 이런 증상들은 조금 쉬면 낫겠지라고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40%가 사전에 이런 경고 신호를 경험했지만 대부분 무시했다고 해요. 여러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또 하나, 잘못된 대처도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분들은 뇌졸중 신호가 나타나면 부항을 뜨거나 지압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민간요법은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주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또 물이나 음식을 주는 것도 위험합니다. 뇌졸중 환자는 삼키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음식이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있죠. 올바른 대처는 간단합니다. 즉시 119를 부르고 환자를 옆으로 눕혀 기도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절대 음식이나 물을 주지 마세요. 이 세 가지 행동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68세 김순자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김순자 씨는 어느 날 저녁 TV를 보다가 갑자기 한쪽 눈이 흐려지는 느낌을 받으셨죠. 다행히 딸이 파스트를 알고 있어서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미니 뇌졸중 TIA 진단을 받았어요. 미니 뇌졸중은 본격적인 뇌졸중의 전조로 빨리 대처하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죠. 김순자 씨는 즉시 치료를 받고 몇 주 만에 정상 생활로 돌아오셨어요. 지금은 매일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며 웃고 계십니다. 김순자 씨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선생님, 딸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신호를 미리 알았던 게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이 신호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간단한 지식이 오영미 씨의 삶을 바꿀 뻔했어요. 그리고 김순자 씨의 삶은 실제로 바꿨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패스트를 머릿속에 새겨두세요.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알려주세요. 이 작은 지식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신호를 놓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음 파트에서 경고 신호를 무시했을 때의 심각한 결과와 그걸 피하는 방법을 더 깊이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뇌졸중의 경고 신호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어떤 비극이 찾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빠르게 대처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 이 한마디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제가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만난 수많은 환자들, 그중 많은 분이 작은 신호를 가볍게 여겼다가 소중한 시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호를 알아차리고 즉시 행동한 분들은 삶을 되찾았죠. 오늘 여러분이 그 차이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경고 신호를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제 환자 58세 박상훈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상훈 씨는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시며 늘 바쁘게 사셨어요. 가끔 팔이 저리거나 손이 떨리는 느낌이 있었지만 나이 들면서 다 그런 거지 라며 웃어넘기셨죠.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그는 한쪽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됐고 가족과 대화할 기회도 잃었어요. 박상훈 씨의 아내가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남편이 그때 팔 저리다고 했을 때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제가 몰랐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박상훈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40%가 사전에 경고 신호를 경험했지만 대부분 이를 무시했다고 해요. 아바레요. 얼굴이 살짝 비뚤어지거나 팔이 잠깐 저리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그 순간 피곤해서 그런가 라며 넘기기 쉽죠. 하지만 그 작은 신호가 뇌가 보내는 SOS예요.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 즉 미니 뇌졸중
TIA를 경험한 사람들 중 수가 90일 안에 본격적인 뇌졸중을 겪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빠르게 대처하면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야말로 뇌졸중의 가장 큰 적입니다. 반면 신호를 알아차리고 즉시 행동한 분들의 이야기는 희망을 줍니다. 70세 김순자 할머니를 예로 들어볼게요. 김순자 할머니는 어느 날 저녁 손주들과 밥을 먹다가 갑자기 한쪽 눈이 흐려지는 느낌을 받으셨죠. 딸이 평소 제 영상을 보고 페이스트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얼굴, 팔, 언어, 시간. 딸은 바로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매일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미니 뇌졸중, 즉 TIA였어요. TIA는 본격적인 뇌졸중의 전조로 이때 빠르게 치료하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죠. 김순자 할머니는 즉시 치료를 받고 몇 주 만에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손주들과 공원에서 웃으며 산책하신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선생님, 딸이 아니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을지도 몰라요. 그 신호를 알았던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 두 이야기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박상훈 씨는 신호를 무시해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잃었지만 김순자 할머니는 빠른 대처로 건강을 되찾았죠. 여러분, 이 차이를 만든 건 단 몇 분의 결정이었어요.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증상을 처음 발견한 순간부터 병원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회복 가능성을 결정한다고 해요. 제 환자들 중 60% 이상이 신속한 대처 덕분에 후유증 없이 정상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호를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119를 부르세요. 시간이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대처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어떤 분들은 뇌졸중 신호가 나타나면 부항을 뜨거나 지압을 하려고 해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방법은 혈압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출혈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또 물이나 음식을 주는 것도 위험합니다. 뇌졸중 환자는 삼키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음식이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있죠. 올바른 대처는 간단합니다. 즉시 119를 부르고 환자를 옆으로 눕혀 기도를 확보한 뒤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 세 가지 행동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 환자 63세 이영자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이영자 씨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지만 잠을 잘못 잤나 보다 라며 넘기셨어요. 가족이 부항을 뜨자고 했고 몇 시간 뒤 상태가 악화돼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죠. 이영자 씨는 지금도 언어장애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최영희 씨는 비슷한 증상을 겪고 바로 119를 불렀어요. 병원에서 빠르게 치료받아 지금은 손주들과 노래를 부르며 지내십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신호를 발견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행동한 게 삶을 바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뇌졸중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 그리고 빠르게 대처하면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페이스트를 기억하고 그 신호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자,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그 다음엔 뭘 해야 할까? 다음 파트에서 뇌졸중의 골든타임, 즉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뇌졸중이 일어났을 때 단 몇 분의 결정이 생명을 구하거나 영원히 바꿀 수 있어요.
발병 후 4, 5, 16시간, 이른바 골든 아워 안에 치료를 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 시간은 뇌세포가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제가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만난 환자들 중 이 골든타임을 지킨 분들은 놀라운 회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시간을 놓친 분들은 가족과 함께할 소중한 순간들을 잃었죠. 오늘 여러분께 이 골든타임의 중요성과 올바른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간단한 지식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제 환자 62세 정미경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정미경 씨는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을 느끼며 비틀거리셨어요. 다행히 아들이 옆에 있었고 평소 제 영상을 보며 파스트를 기억하고 있었죠. 얼굴, 팔, 언어, 시간. 아들은 엄마의 얼굴이 살짝 처진 걸 보고 즉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발병 후 3시간밖에 안 지난 시점이었어요. 의료진이 빠르게 혈전 용해제를 투여했고 정미경 씨는 몇 주 만에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지금은 매일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놀며 웃고 계시죠. 정미경 씨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선생님, 아들이 빨리 병원에 데려가지만 않았으면 저 지금 여기 없을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는 골든타임의 힘을 보여줍니다. 골든아워, 즉 발병 후 4.516시간은 뇌졸중 치료의 결정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뇌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은 환자의 70%가 정상 생활로 돌아갔다고 해요. 반면 시간이 지나면 뇌세포는 빠르게 죽어가고 회복 가능성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여러분 뇌는 물처럼 연약해요. 혈액 공급이 끊기면 단 몇 분 만에 신경세포가 손상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생명인 거예요. 그렇다면 뇌졸중 신호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처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즉시 119를 부르세요.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환자를 옆으로 눕혀 기도를 확보하세요. 이렇게 하면 숨이 막힐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대 음식이나 물을 주지 마세요. 뇌졸중 환자는 삼키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면 질식 위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구급차를 기다리는 게 최선입니다. 자가용으로 병원에 가려다 시간을 낭비하거나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12119는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바로 데려가 줄 거예요. 잘못된 대처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뇌졸중 신호가 나타나면 부항을 뜨거나 물을 주려고 해요. 절대 안 됩니다. 부항이나 지압은 혈압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출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이나 음식을 주는 것도 위험해요. 제 환자 67세 이영수 씨는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을 때 가족이 물을 주려다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다행히 병원에 도착해 치료받았지만 몇 시간 늦었다면 큰 후유증이 남았을 거예요. 반면 60세 박영자 씨는 어지럼증을 느끼자마자 아들이 119를 불렀고 4시간 만에 치료를 시작해 완전히 회복했죠. 박영자 씨는 지금도 동네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며 지내십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바로 빠른 대처였어요. 여러분, 골든타임은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가족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밥을 먹는 평범한 일상이 멀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을 잡으면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 60% 이상이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 정상 생활로 돌아갔어요.
여러분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FAST 신호를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119를 부르세요. 그리고 냉장고 문에 뇌졸중 신호 1119라고 메모를 붙여두세요. 이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엔 뭘 해야 할까? 다음 파트에서 뇌졸중 응급 상황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그걸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지식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뇌졸중은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흔한 실수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잘 몰라서 혹은 당황해서 잘못된 대처를 하면 회복의 기회를 놓칠 수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뇌졸중 응급 상황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실수와 올바른 대처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이 지식이 여러분과 가족의 소중한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제 환자, 67세 최영호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영호 씨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가족은 당황하며 감기약이라도 먹여야 하나 하고 약을 먹이려 했죠. 하지만 감기약은 뇌졸중 증상을 전혀 해결하지 못해요.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켰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을 조금 지나 있었어요. 다행히 최영호 씨는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지만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그때 약을 먹이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제가 몰랐어요. 이 이야기는 잘못된 대처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감기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민간요법을 시도하는 겁니다. 부항, 사혈, 지압 같은 방법은 뇌졸중 응급 상황에서 절대 금물이에요. 이런 민간요법은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출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출혈 환자에게 부항을 뜨면 출혈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또 물이나 음식을 주는 것도 큰 실수입니다. 뇌졸중 환자는 삼키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물이나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면 질식 위험이 있습니다. 제 환자 64세 이영자 씨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후 가족이 물을 주려다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다행히 병원에 도착해 치료받았지만 몇 분만 더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뇌졸중 신호가 보이면 민간요법이나 물을 주는 대신 즉시 119를 부르세요. 또 하나 중요한 실수는 뇌졸중과 심정지를 혼동하는 겁니다. 심정지는 심장이 멈춘 상태로 CPR, 심폐소생술이 필요해요. 하지만 뇌졸중은 뇌혈관 문제로 CPR을 하면 오히려 환자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숨을 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는 CPR 대신 환자를 옆으로 눕혀 기도를 확보하고 119를 부르는 게 맞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80% 이상이 초기 대처가 적절했을 때 더 나은 회복을 보였다고 해요. 여러분, 심정지와 뇌졸중을 혼동하지 마세요. FAST, 신호, 얼굴, 팔, 언어, 시간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바로 119를 부르세요. 올바른 대처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 즉시 119를 부르세요. 망설이는 몇 분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환자를 옆으로 눕혀 기도를 확보하세요. 이렇게 하면 숨이 막힐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이나 물을 절대 주지 마세요. 그리고 구급차를 기다리세요. 자가용으로 병원에 가려다 시간을 낭비하거나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119는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빠르게 데려가 줄 거예요. 이 세 가지 행동만 기억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행동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제 환자 72세 윤정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좋은 예입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얼굴 한쪽이 처지고 말이 어눌해지셨어요. 딸이 평소 제 영상을 보며 뇌졸중 신호를 알고 있었죠. 딸은 망설이지 않고 119를 불렀고 할머니를 옆으로 눕힌 뒤 구급차를 기다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발병 후 5시간째였어요. 의료진이 빠르게 치료를 시작했고 윤정희 할머니는 6시간 만에 다시 걸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동네 친구들과 매일 아침 체조를 하시며 웃고 계십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선생님, 딸이 빠르게 대처해줘서 제가 다시 손주들과 놀 수 있게 됐어요. 이 이야기는 올바른 대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못된 대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대처는 삶을 되찾아줍니다. 제가 50년간 의사로 일하며 본 환자들 중 골든타임 안에 적절히 대처한 분들의 70% 이상이 정상 생활로 돌아갔어요. 여러분도 이 지식을 가족과 이웃에게 꼭 알려주세요. 냉장고 문에 뇌졸중 신호, 즉시 119라고 메모를 붙여두세요. 이 작은 행동이 큰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응급 상황을 잘 넘겼다면 평소에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뭘 해야 할까? 다음 파트에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생활 습관과 영양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매일 5분만 투자하면 되는 쉬운 방법들로 여러분의 혈관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뇌졸중 예방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줍니다. 제가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하나예요. 오늘 시작한 작은 변화가 내일의 기적을 만듭니다. 뇌졸중을 막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로 충분하죠. 제 환자들 중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 비결은 정기검진, 건강한 식단,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알아보며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눠 볼게요. 첫 번째, 정기검진입니다. 뇌졸중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혈관 상태를 미리 확인하면 막을 수 있어요. MRA나 MRI,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검사는 혈관이 좁아졌거나 막힐 위험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68세 이경숙 씨는 매년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셨지만 어느 날 가벼운 어지럼증을 느끼셨어요. 다행히 병원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받고 혈관이 좁아진 걸 발견했죠. 저는 그에게 경숙 씨,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경숙 씨는 그 후로 매일 아침 혈압을 측정하고 검진을 빼먹지 않으셨어요. 6개월 뒤 그는 선생님,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라며 웃으셨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병원에 들러 혈관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그 작은 시간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식단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혈관 건강을 결정해요. 짠 음식과 튀김은 혈관의 기름때처럼 쌓이고 혈압을 올리죠. 반면 채소와 생선, 올리브 오일이 많은 지중해식 식단은 뇌졸중 위험을 20%나 줄인다고 해요. 제 환자 65세 박영희 씨는 매일 라면과 삼겹살을 즐기셨지만 고혈압과 고지혈증 때문에 늘 피곤했어요. 저는 그에게 영희 씨, 라면 대신 고등어 구이와 채소 샐러드를 드셔보세요 라고 했죠. 처음엔 한국 사람인데 짠맛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라며 웃으셨지만 3개월 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이제 기름진 음식만 보면 속이 답답해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메뉴에 채소 한 접시와 생선 한 조각을 추가해 보세요. 그 선택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7시간 숙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 세 가지는 혈관 건강의 핵심이에요. 걷기는 혈액 순환을 돕고, 숙면은 혈압을 안정시키며, 스트레스 관리는 염증을 줄입니다. 제 환자 70세 김정자 씨는 늘 바쁜 일상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없다며 푸념하셨어요. 저는 그에게 정자 씨, 하루 30분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죠. 그는 매일 저녁 30분 걷기를 시작했고 밤에 7시간 푹 자는 습관도 들였어요. 2개월 뒤 그는 선생님, 요즘 잠이 잘 오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가벼운 운동은 뇌졸중 위험을 25% 낮춘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창문을 열고 동네 한 바퀴 걸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혈관을 건강하게 지킵니다. 이 모든 걸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실천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첫째, 매일 아침 혈압을 측정하세요. 가정용 혈압계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둘째, 하루 30분 걷기를 실천하세요. 동네 공원, 아파트 계단, 어디든 좋아요. 셋째, 채소 2회분과 생선 1회분을 챙겨 드세요. 저녁 메뉴에 고등어 구이나 시금치 나물을 추가해보세요. 넷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음주는 제한하세요. 소주 한 잔 대신 물 한 잔을 선택하세요. 다섯째, 7시간 숙면을 목표로 해보세요. 잠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5가지는 하루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한 실천이에요. 이경숙 씨, 박영희 씨, 김정자 씨 모두 평범한 분들이었어요. 그들은 거창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일 작은 습관을 쌓았고 그 결과 혈관 건강을 되찾았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냉장고 문에 오늘 30분 걷기라고 메모를 붙여보세요. 또는 저녁 메뉴에 채소를 한 접시 더 올려놓으세요.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다음 파트에서 이 모든 실천이 모여 만드는 기적 같은 변화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실천을 격려하는 따뜻한 마무리를 준비했어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뇌졸중은 사형 선고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작은 변화를 선택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은행 계좌와 같아요. 계속 인출만 하면 언젠가 고갈되지만 매일 조금씩 저축한다면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죠. 제가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만난 수많은 환자들, 그들은 모두 평범한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작은 실천을 통해 삶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FAST를 기억하세요. 얼굴, 팔, 언어, 시간. 이 신호가 보이면 즉시 L19를 부르세요. 둘째,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게 생명을 구합니다. 부항이나 물 주는 실수는 절대 피하세요. 셋째, 매일 5분의 실천으로 혈관을 지키세요. 아침 혈압 체크, 30분 걷기,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단,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 5가지는 여러분이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뇌졸중을 멀리 밀어낼 거예요. 제 환자, 60세 박민수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민수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아들이 FAST를 기억하고 즉시 L19를 불렀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발병 후 4시간 만에 치료를 시작했어요. 지금 박민수 씨는 손주들과 매일 공원을 산책하며 웃고 계십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그때 아들이 빠르게 대처해줘서 제가 다시 손주들 손을 잡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박민수 씨처럼 소중한 순간을 지키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배운 지식을 가족과 이웃에게 꼭 전해주세요. 이 영상을 부모님 40세 이상 지인들과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된다면 한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실천법이나 식단 가이드를 원하신다면 댓글에 인을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도움을 드릴게요. 또 여러분이 오늘 배운 걸 실천해 보셨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30분 걸었더니 몸이 가벼워졌어요. 같은 작은 이야기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영감을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 잔의 물을 마시고 동네 공원을 걷고 사랑하는 가족과 웃으며 밥을 먹는 것. 이 모든 게 건강한 삶의 시작이에요. 뇌졸중은 무서운 병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는 작은 실천이 그 병을 멀리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 작은 실천이 내일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